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지금 트레이딩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인도 출신의 천재 트레이더 무쿨 아그라왈입니다. 그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십 개의 복잡한 지표를 쓰지 않고 오직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 올해에만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하나의 보조 지표로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무쿨 아그라왈이 말하는 볼린저 밴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 어떻게 실제로 돈이 되는 매매 전략으로 완성했는지 그 핵심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차트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격의 변동성을 밴드 형태로 시각화해 준다는 점입니다. 구성은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기준이 되는 선은 20일 이동평균선, 그 위와 아래에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단선과 하단선이 위치합니다. 밴드 폭이 좁을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낮은 상태이고 반대로 가격 변동이 커지기 시작하면 밴드는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언제 변동성이 폭발할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단 밴드는 가격이 과열된 구간, 즉 저항 영역으로 인식되고 하단 밴드는 가격이 눌린 구간, 즉 지지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 덕분에 볼린저 밴드는 추세 판단, 반전 포인트, 그리고 목표 가격 설정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 중 하나가 바로 표준 편차 값입니다. 표준 편차란 간단히 말해 가격이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개념입니다.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볼린저 밴드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하면 밴드는 매우 좁아지고 3으로 설정하면 밴드는 크게 벌어집니다. 이 설정에는 분명한 통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값에 따라 가격이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이 달라집니다.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하면 주가 움직임의 약 65%만이 이 밴드 안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기본값인 2로 설정하면 대부분의 가격 움직임, 약 95%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표준 편차를 3으로 설정하면 거의 모든 가격 움직임인 약 99%가 이 밴드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할 경우 가격이 밴드 밖으로 자주 이탈하게 됩니다. 반면에 3과 같이 높게 설정하면 가격이 밴드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표준 편차를 낮게 설정할수록 가격이 밴드 밖으로 자주 튀어나오고 반대로 높게 설정할수록 밴드 이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작게 설정하면 신호는 자주 나오지만 그만큼 가짜 신호도 많아지고 손절 빈도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표준 편차를 크게 설정하면 신호 자체는 드물지만 한번 밴드 밖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신뢰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실제 매매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들어보셨을 매매법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거나 살짝 이탈하면 매수, 그리고 상단 밴드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는 이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건 단순한 과열이나 과매도가 아니라 강한 추세가 막 시작됐을 가능성도 함께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만 기대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쿨 아그라왈은 이 매매법을 추세가 없는 횡보 구간, 즉 박스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이 횡보할 때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가격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전제를 두고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3으로 설정했을 때 이 전략의 신뢰도는 가장 높아집니다. 표준 편차 3은 통계적으로 가격 움직임의 약 99%가 밴드 안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단선이나 하단선,
즉 밴드의 끝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다시 중심선 쪽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평균 획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분명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의 설정이 표준 편차 3일대만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라는 역추세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밴드가 기울지 않고 수평으로 평행하게 유지될수록 횡보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이 매매법의 성공 확률 역시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는 순간 볼린저 밴드를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밴드 폭이 점점 넓어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때 하단 밴드에 닿았으니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매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격은 반등하지 않고 하단 밴드를 따라 계속 내려가는 강한 추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 큰 손실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은 저점 신호가 아니라 더 큰 하락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숏 포지션만 고려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즉 롱 포지션만 고려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출발점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략은 볼린저 밴드 스퀴즈 돌파 매매법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을 먼저 포착하는 것. 가격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며 횡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든 아래든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반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돌파가 나온 그 방향 그대로 따라붙는 추격 매매를 시도합니다. 특히 밴드 안에서 에너지가 오래 응축되어 있을수록 돌파 이후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확장될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돌파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걸 미리 알아챌 수는 없을까? 그 힌트는 볼린저 밴드의 모양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갈고리 패턴입니다. 상단 밴드의 끝이 위쪽으로 강하게 휘어지고 동시에 하단 밴드의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갈고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변동성이 곧 터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즉 돌파가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갈고리 패턴이 확인되면 망설이지 말고 해당 방향으로 포지션 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밴드가 수평으로 늘어져 있거나 상단이나 하단 중 한쪽만 방향을 틀었다면 그 구간은 돌파 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상단 밴드는 위로, 하단 밴드는 아래로 동시에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주고 캔들이 한쪽 방향으로 밴드를 강하게 뚫고 나간다면 이건 추세가 막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은 돌파가 발생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 신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핵심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돌파의 강도입니다. 둘째,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이 두 조건이 함께 확인된다면 그 돌파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에너지를 응축했던 좁은 밴드가 상단과 하단으로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장대 캔들이 출현하는 자리,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추세에 올라타야 할 가장 확률 높은 매수 타점입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고 갈고리 패턴과 거래량까지 함께 확인된다면 이건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 즉 숏 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본 매매법만 믿고 들어가면 변동성이 큰 실전 시장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는 볼린저 밴드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숨겨진 법칙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성공한 트레이더가 직접 언급한 볼린저 밴드 심화 활용 6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법칙은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지지, 저항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밴드 끝에 닿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경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지지 저항은 어떻게 찾을까요? 차트에서 과거에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에 닿은 뒤 강하게 방향을 바꿨던 중요한 변곡점들을 찾아 그 지점을 수평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진 선들이 바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했던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가격이 단순히 밴드 상단이나 하단에 닿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이 이전에 설정해둔 핵심 지지 저항선과 정확히 겹칠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신호를 이중으로 검증하는 셈이기 때문에 매매 승률 역시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변동성이 한번 크게 폭발하고 나면 시장은 곧바로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숨을 고르는 구간, 즉 횡보나 조정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볼린저 밴드가 기울기를 잃고 수평으로 나란히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다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강하게 튀어나가기보다는 밴드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하단 밴드에서는 매수, 상단 밴드에서는 매도하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역추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법칙은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쓰지 말고 다른 지표와 함께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바로 RSI와 볼린저 밴드입니다. 차트 하단의 RSI 지표에 볼린저 밴드를 동시에 넣어서 확인합니다. RSI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즉 중간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중심선을 아래로 밀어내는 순간 시장의 힘은 매수에서 매도로 넘어가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MACD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때도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고점을 두 번 만들었는데 MACD 히스토그램은 두 번째 고점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상승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면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곧 하락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저점을 두 번 만들었는데 차트 하단의 MACD 히스토그램은 두 번째 구간에서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은 더 내려왔지만 실제 하락을 밀어붙이던 모멘텀은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곧 상승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지표와도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현재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눌려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지표인데요. 먼저 스토캐스틱이 명확하게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의 위치를 확인하면 이평선이나 수평 지지선처럼 핵심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 위에 안착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영역을 상향 돌파하며 밴드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순간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이 동시에 겹치면 가격은 강한 지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상승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네 번째 법칙은 선행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이미 지나간 가격 움직임을 분석해 밴드 형태로 보여주는 후행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승률을 높이려면 선행지표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선행지표란 가격 변화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봇 포인트, 시장에 실제 힘이 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량, 그리고 주요 되돌림 구간을 알려주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로 가격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행지표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이 조합이 바로 승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럼 선행지표를 어떻게 쓰는지 아주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스퀴즈 구간이 만들어지고 거래량 선행지표인 OBV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미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봇 포인트와 볼린저 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중간에 잠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으면서 동시에 피벗 포인트의 S1 지지선에서도 같이 멈추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은 세력이 가격을 방어할 확률이 높고 실제로 반등이 나와 기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안에서 가격이 잠시 되돌림을 주고 그 되돌림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가 피벗 포인트 중심선 저항과도 정확히 겹칩니다. 이 경우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보다 다시 하락으로 꺾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볼린저 밴드의 주요 타점 구간에서 강력한 캔들 패턴이 동시에 나온다면 매매의 승률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특히 추세 반전 매매에서는 캔들 패턴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확인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하단선 근처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합니다. 상승 장악형은 이전 음봉을 몸통부터 꼬리까지 전부 덮는 큰 양봉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열리는 고확률 구간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망치형 캔들이 출현했다면 이 구간은 하락이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아래에서는 매도 물량이 전부 흡수됐고 종가에서는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완성된다면 이 역시 상승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먼저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며 하락을 하였지만 그 다음 작은 몸통의 캔들이 출현하면서 매도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며 매수세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 패턴이 볼밴 하단에서 완성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법칙은 바로 다이버전스 활용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에서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타점이 만들어집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오실레이터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은 하락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로 보고 매도 포지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지는데 오실레이터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발생한다면 상승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 포지션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천재 트레이더가 강조한 볼린저 밴드 6가지 핵심 법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서 실제 차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5분봉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전략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 시장에 적용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까지 타임프레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위한 차트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상단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를 3번 추가합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길이는 20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 길이는 200으로 표준 편차는 2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볼린저 밴드 길이는 200으로 표준 편차는 3으로 변경합니다. 세 밴드 모두 중심선은 색상과 두께를 동일하게 눈에 잘 보이게 설정합니다. 이 채널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동으로 좁아졌다가 넓어집니다. 이 세팅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채널 폭만 봐도 지금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 바로 보입니다. 둘째, 각 밴드 라인이 자연스러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단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널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 곧 추세 전환 신호가 됩니다. 이제 이 변동성 채널을 기준으로 실제 매매 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볼린저 밴드로 만든 변동성 채널을 보면 지금 시장 추세의 강도가 바로 보입니다. 특히 상승 추세에서는 캔들이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약한 상승 추세입니다. 캔들이 중심선과 첫 번째 밴드, 즉 표준 편차 1구간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직 상승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이 안에서 횡보하거나 다시 중심선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는 캔들이 첫 번째 밴드, 표준 편차 1과 두 번째 밴드, 표준 편차 2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 캔들이 자리 잡으면 추세는 위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매우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캔들이 두 번째 밴드, 표준 편차 2와 세 번째 밴드, 표준 편차 3 사이에 위치한다면 시장에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힘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캔들 위치로 추세의 강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약한 하락 추세입니다. 캔들이 중심선, 즉 200일 이평선과 첫 번째 밴드 표준 편차 1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하락 압력은 아직 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캔들이 첫 번째 밴드와 두 번째 밴드 표준 편차 2 사이에 위치한다면 하락 모멘텀이 확실히 실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캔들이 두 번째 밴드와 세 번째 밴드 표준 편차 3 사이에 위치한다면 시장에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방금 배운 추세 강도 구분법을 기준으로 실제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롱 포지션입니다. 이 전략에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즉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매수 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지선과 밴드선이 겹치는 지점이 매수 타점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항상 중심선 아래에서만 잡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지선이나 저항선과 볼린저 밴드 채널선이 겹치는 구간을 타점으로 봅니다. 이 전략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즉 200일 이동평균선은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캔들이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로 역할이 바뀝니다. 상승 추세 중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이 지지 라인까지 눌렸다면 이 구간은 신뢰도 높은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1차 익절은 가격이 두 번째 상단 밴드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2차 익절은 가격이 세 번째 상단 밴드에 도달했을 때 남은 물량을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매도, 숏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캔들이 중심선, 즉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 하락 추세가 시작된 구간입니다. 먼저 이전에 형성됐던 지지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선이 첫 번째 밴드 표준 편차 1과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봅니다. 가격이 이 지지 라인을 하락 돌파한 이후 잠시 위로 반등하는 눌림 구간이 나오면 이 라인은 역할이 바뀌어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1차 익절은 가격이 표준 편차 2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2차 익절은 가격이 표준 편차 3에 도달했을 때 남은 물량을 모두 정리합니다. 이제 이 숏 전략의 승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를 위해 MACD 지표를 차트에 추가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히스토그램만 남기고 MACD 선과 시그널 선은 모두 끕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계속 저점을 낮추는데 MACD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먼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즉 매도 세력의 힘이 빠지고 있고 곧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세 번째 밴드, 즉 과매도 영역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함께 발생했다면 이 구간은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하락 다이버전스로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MACD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실전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 번째 밴드 표준 편차 3에 도달했습니다. 이 구간은 통계적으로 과매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매매 승률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다이버전스가 진행되는 동안 캔들을 기준으로 단기 상승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캔들의 종가, 바로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저항 구간과 모멘텀 약화 신호를 이기지 못하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볼린저 밴드 6가지 법칙부터 3개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강력한 실전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볼린저 밴드 3개를 추가한 매매법은 트레이딩뷰 차트에 추가를 해서 여러분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지표 3개 이상부터는 유료 버전만 가능한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볼린저 밴드 3개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은 댓글에 3단 밴드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셔서 숫자 4번과 3단 밴드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린 3단 밴드 지표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